우리의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충청은 오늘에서는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건, 사고부터 법률, 경제 지식에 이르기까지 알면 알수록 지혜가 쌓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사건건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사사건건 어떤 소식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전해주실 장현수 경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전 유성경찰서 형사과 피싱 팀장 경감 장현수입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과 우리의 일상을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이 보이스피싱 범죄 소식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요, 강력 범죄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강력 사건의 시대는 가고 사기의 시대가 왔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자, 팀장님, 보이스피싱이 진짜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 정도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총 618건에 금액은 한 120억 원 이상이 그 대전권에서 발생을 했고요. 예. 제가 2월 중순경부터 피싱팀을 맡으면서 유성에서만 54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이 1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2월부터 해서 이제 4월까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벌써 유성 지역에서만 54건이 넘었다는 게 참 충격적인데,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내가 설마 당하겠느냐, 그래도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요즘은 최신 IT 또 금융기술은 물론 사람의 심리를 노리는 해킹 기술까지 동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피해들이 주로 노년층에게 많이 일어나나요? 네, 노년층에도 많지만 피해 연령 구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한 20% 정도 일어난다면 한 20, 30대에서도 한 20, 한 3, 4% 이렇게 일어나고, 특히 이제 그 나이대를 구분해서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20, 30대에서는 휴대폰이나 IT 기술이 이제 능수능란하니까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계정이 도용됐다, 뭐 그렇게 해서 상품권 미끼로 상품권의 번호를 보내주면 자신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정상인지 여부를 알려주겠다 해서 상품권을 주로 이제 편취하는 수법이고, 30대에서 40대, 50대 중장년층들한테는 사업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절박한 사람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저금리나 또 대환대출 또는 그 대출금 상향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고, 또 그 노년층들에게는 이제 수사기관에 대한 예전 분들은 좀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까 그 현금이나 가진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 해가지고 돈을 편취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정이 있어서 그런지 자녀 사칭 문자를 통해서 예, 계좌로 돈을 받는 수법,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네, 범죄가 참 안타깝게도 영리해지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예, 진화를 사실 하고 있는 건데, 현장에서 팀장님 직접 이제 피싱 범죄를 검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례들을 이제 실제 경험을 하실 텐데, 실제 검거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최근 3월 11일 날 70대 노인에게 그 서울중앙지검 모 검사라고 하면서 실제 있는 검사 이름을 사칭을 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집에 가지고 있는 예금 또는 현금을 안전한 장소로 보관해야 된다. 또 계속 전화를 하고 있으면 가족들이 눈치챌까 봐 안전한 가옥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그 여관, 숙박업소에 묵게 한 후에 그럼 돈을 전부 다 예금, 적금을 모두 인출을 해서 당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한테 보내주면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5천만 원, 3천만 원을 보내주고, 또 피해자가 돈이 더 있다 그러니까 그럼 돈을 더 찾아와라 해서 농협에 갔는데, 그때 마침 농협 여직원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거는 피싱이구나 해서 농협 직원이 저희 경찰에 신고를 해줘서 제가 현장에 출동하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피해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피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 전화기를 확인하는 순간 검찰청 대표번호인 1301로 전화가 왔는데 그 번호가 저희들이 도착함과 동시에 전부 싹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많이들 그래도 실제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뭐 전화 평소에 많이 받아봤고요. 이게 뭐 검색도 해보고 이 걸러주는 앱도 있어서 저는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도 무시해야겠다.
라고 예.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혹시 정말인가? 혹시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그 피싱범에게 걸려왔던 그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화로 직접 그 수사기관에 전화를 해서 그 담당 검사라든지 수사관을 바꿔달라 해서 나를 찾았느냐,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은요, 실제 정말 신분증까지 보여주면서 안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새로운 유형들, 팀장님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보이스피싱에는 보이스피싱이 있고 메신저 피싱, 스미싱, 파밍 등이 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를 직접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왜 그래? 왜 그래? 빨리 와, 빨리. 어디로? 여보, 어디에서? 전화 줘봐. 소리 내지 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여보세요? 똑똑한 사람이면 나랑 대화를 잘할 테고 네. 바보라면 전화 끊고 당장 신고해. 그러면 우리 결말이 나잖아. 어떻게 할까? 잠깐 듣고 왔는데, 이 긴박한 상황이 저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가족 납치형 이제 납치 빙자형 사건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통화를 하고 제3자를 통해서 112에 신고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해당 그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 사로 2023년 9월에 해외에 있는 딸을 납치했다고 그래서 그 부모에게 전화해서 달러, 현금, 명품백 등 한 3천만 원 상당을 그 편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준비한 녹음 파일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생인 결과 나오셔서 연락 좀 드렸고요. 지금 금액권은 제가 최초에 내어드린 가족 결과 좀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2,400만 원에 7.5%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금액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내려오셨는데요. 그런데 고객님께서는 현재 정상 생인 건 아니시고 좀 현재 고객님께서는 그 한도가 가득 차 있는 상태세요.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DTA가 초과가 돼서 사실은 지금 부결권으로 나오셨는데 예,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으셔서 제가 심사과에서 직접 조건부 승인권으로 조율을 해온 거고요. 저는 이거 들어보니까요. 저도 뭐 이제 대출행 경험이 있지만 실제 이제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그 분위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듯하네요. 예, 맞습니다. 저거는 이제 대출 사기형 이제 보이스피싱인데 사실 이제 대출은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본인이 사인하고 대출을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요즘 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전화나 문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 예. 근데 그걸 악용해서 하고 있고 저렇게 유도해서 돈을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는 저희 나라 금융회사는 없습니다. 없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체하는 것 자체가 이제 피싱 범죄인 것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도 정말 많이 옵니다. 저도 뭐 하루에도 예. 한 번 이상 받을 정도인데 문자 메시지의 유형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사이트에서 보내는 것처럼 해서 링크를 보내주는데 저 링크 자체가 사실 악성 앱입니다. 악성 앱이 깔리는 순간 제 전화기에 있는 금융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가 예. 모두 이제 다 피싱범한테 넘어가서 피싱범이 요즘은 이제 오픈 뱅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픈 뱅킹으로 모든 금융 계좌를 변경한 후에 돈을 인출해가는 수법입니다. 누르기만 하면 그 개인 정보가 그러니까 다 넘어가 버리는 거네요, 예, 범인들한테요. 그렇습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그 피해자가 문자 온 것을 모르고 링크를 눌렀는데 공공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대출이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대출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얼마가 대출이 있느냐. 내가 2,5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있다 그랬더니 그럼 신용 조회를 해야겠다. 주민등록증하고 개인정보를 다 받은 후에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신용도가 낮아서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500만 원을 갚아오면 우리가 다시 대출을 상향시켜 주겠다 해서 예. 2,5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받아가지고 편취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절박한 분들의 예, 마음을 또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는. 예. 그리고 팀장님 뉴스를 통해서 종종 이제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몸캠 피싱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몽캠피싱이라는 것은 이제 남성의 그 나체 영상을 받아 저장한 후에 그것을 주변 지인들에게 개인정보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탈취한 후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는 협박을 겁니다.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수법까지 새로운 수법들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연말정산 문자부터 영상통화까지 수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도 최근에 악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부고 문자 또는 이제 교통 범칙금 부가 문자를 보내주면 그것을 누름과 동시에 이제 나의 개인 정보가 전부 다 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 SNS 통해서 개인 인증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에서도 다 이런 것들 사용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검찰 같은 그런 뭐 수사기관들에서 실제로 뭐 약식 조사라든지 구속영장을 모바일 메신저나 SNS로 보내는 경우가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것은 보내지 않고 실제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참고인에 대해서만 전화상으로 간단하게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절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는 보내는 일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또 일반인들이 수법을 정확하게 알기 분명히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피싱범들에 대한 특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진화되고 그들의 역할이 다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피싱범이고 누가 어떤 예. 사람인지를 알 수는 이렇게 딱 없고. 특정하기는 어렵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목소리만 들어서도 알 수도 없고 이게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전화나 이제 문자로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게 되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절대 이제 전화를 받은 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 피싱범들한테 기다리게 한 후에 내가 조금 이따 전화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든지 오히려 예,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의심이 되면 그렇게 하시고 또 문자를 받으신 경우에 내가 결제하지 않거나 또 나의 그 지인이 보낸 그 부고 문자가 아닐 경우에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 이런 방법들도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또요. 혹여 이제 속아서 정말 이제 돈을 보냈었던 그 보내게 된 경우에 보상을 혹시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범인을 잡아야 그래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잡는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피해자가 보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 실제 범인을 잡더라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수거책이고 그 사람들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상선이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사실 이제 피해금은 전부 해외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 돈은 남아있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만 기억하면 적어도 좀 피해는 막을 수 있다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심되는 전화나 의심되는 문자 이런 것이 오면 확연하게 뭐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지인들한테 확인을 하고 또 아니면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에 확인 후에 전화를 끊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심부름꾼을 통한 그런 또 피싱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또는 뭐 경매 물건 확인하기 이런 걸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일에 맞지 않게 고액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는 것을 이제 처음에 수거책들이 이제 혹해서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특히나 젊은 구직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네. 한 번 할 때마다 뭐 30만 원에서 50만 예. 원씩 주니까 그거에 현혹돼 가지고 계속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렇게 날로 진화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될 텐데 예방과 검거를 위해서 경찰에서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예방 홍보나 검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예방하지 않는 이상 그 피해를 다 전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가 있으면 일절사절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예. 그 피싱 범죄를 담당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느끼시는 안타까운 점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은 사실 대전에서 발생하면 서울까지 가야 되고 전국 팔도를 안 돌아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녀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장거리를
일을 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요구라든지 압수영장을 집행했을 때 회신이 늦으면 그만큼 이제 피싱범들은 멀리 달아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고 또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괴감이 들면서 자기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희가 마음이 아프고 많이 좀 저희들이 이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된 이제 그 굿네이버스 사랑의 열매 이런 곳에서 이제 생활비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상담 등을 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예, 함께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군요. 워낙 이 범죄가 늘어나니까요. 유형도 정말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보이스피싱이 국내에서만 이렇게 성행을 하는 건지 해외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일본의 고령층들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융청 직원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예, 해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편찮은 수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팀장님 시민들께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현금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계좌 이체를 하려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당장 멈추시고 저희 경찰서나 112에 신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피싱 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자, 보이스피싱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또 묵묵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엔 전화를 받는 게 설레기도 하고 누구일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모르는 번호가 뜨면 덜컥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부터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충청은 오늘만큼은 믿고 만날 수 있는 이웃 같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